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나 좀 칭찬해 줄래? 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귀, 이성직, 안하얀 작가의 책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남을 향했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릴 것. 흔히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관대함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지 아닌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구겨지고 귀퉁이가 떨어졌다고 해서 5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죠. 나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이고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을 매는 심리적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들을 향해 있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일에는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태껏 남들이 뭐라고 할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고민해왔던 생각의 방향을 하루아침에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이때 연습의 일환으로 도움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원래 나 전달법은 미국의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치료에 도입했던 방법인데요. 이후 많은 자녀 교육서와 자기계발서에서 현명한 대화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 전달법의 핵심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 감정과 느낌, 욕구에 초점을 두고 말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놀고 있을 때 너는 왜 숙제도 안 하고 놀고 있어? 맨날 그러니까 성적이 그 모양이지 라며 아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숙제를 안 하고 놀아서 걱정이 되는구나. 숙제를 먼저 하고 놀았으면 좋겠어 라며 상황에 대한 내 느낌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나 전달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팀장이 지시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왠지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칭찬과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에 팀장님이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실까? 내가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이 욕하면 어쩌지? 라며 생각의 방향이 남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 전달법을 적용하면 저는 팀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좋아하실지 좀 걱정이 되네요. 이 일이 대박이 나서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염려스러운 감정과 잘하고 싶은 욕구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는 기초가 되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취약한 감정을 드러내기를 불편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타인에게 표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에 초점을 두는 일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내면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핵심 신념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휘둘리는 삶이란 나를 붙잡아주는 중심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중심축이란 바로 핵심 신념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흔한 부정적인 핵심 신념 가운데 하나가 나는 무능하다인데 여기서 기인하는 부정적인 자동사고가 못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무시당할 것 같아 등과 같은 사고입니다.
만약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음의 예처럼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나는 타인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며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행동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설사 과거에 수많은 실패 경험을 했어도 이는 인간으로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를 위한 위로의 한마디. 심리학에는 스스로 위로하는 자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 염려 등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대신 자신을 위로해주고 달래줄 말이나 행동을 찾는 걸 뜻하죠. 때로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가 힘든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이러면 안 돼 라며 고통을 직시하기 힘든 나를 구석까지 몰아붙이지 말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가슴 벅찼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냈을 때 느꼈던 당당함, 낙담한 마음을 다잡도록 해준 책 속 한 줄,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누군가의 말 등은 모두 나를 다독이고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준 에너지가 됩니다. 미정 씨는 가난한 가정 위로 오빠가 둘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곧잘 했지만 대학에 다니는 오빠들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죠. 하지만 미정 씨는 학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한 뒤에는 사이버대학교 학부 과정을 이수했고 이제는 종합대학 경영학 석사 과정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대학을 보내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원망을 많이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과 2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일이 큰 힘이 되었죠. 직장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차례 들었지만 선생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다시 힘이 났습니다. 유정 씨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답답하고 힘들 때면 언젠가 읽었던 책 속 한 줄을 떠올립니다. 평소 유정 씨는 주변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에 치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삼아 읽었던 책 속 주인공이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오늘은 실컷 놀겠다면서 그건 미래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니겠지만 그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그때 처음 얻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기억하고 있는 위로의 말들을 떠올려 보면 스스로를 다독이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때론 이런 말을 건네는 대상이 미래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고통을 이겨내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으니까요. 책 주세요, 책. 오늘은 나 좀 칭찬해 줄래? 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저 좀 칭찬해 주실래요?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